네, 인벤골드 김용환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개장 후 1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오전장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호 FC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멘텀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불확실성이 사실은 아직까지 뭐 해소된 게 없거든요. 이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테마주가 됐던 아니면 뭐 이런 모멘텀 자체가 뭔가가 있는 종목들만 계속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매수 시점이랑 매도 시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실적 발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불확실성이 심할 때는 확실한 실적에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2분기 실적에 기대기보다는 저는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최근 들어서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면 운송, 철강, 반도체가 가장 많이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7월 뭐 수출 실적도 발표를 했잖아요. 월간 최대치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뭐 석유화학,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골고루 수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업종들 자체를 조금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조금 흐려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도 사실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률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백신 접종률 수치를 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종목 분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방식들을 한 번씩 바꿔보시는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중에 아까 철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 하는데 중국 정부의 철강 수출 축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최근에 다시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자체가 철강에 대한 소모도 그렇고요, 생산도 그렇고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규제나 이런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 철강 가격이 조금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갑자기 가파르게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제 뭐 오늘부터 페로크롬, 고순도 선철 같은 경우에는 수출 관세가 올랐습니다. 이제 페로크롬 같은 경우는 40% 오르고요. 선철 같은 경우 20% 정도 상향이 됐는데 그만큼 밖으로 못 내보내게 하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제품의 23개 품목에도 수출 환급세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반사 수익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은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뭐 이제 그냥 끝난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뭐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들 났는데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 시장에서도 다른 종목들이, 다른 업종들이 다 못 갈 때 이제 철강 업종들은 또 잘 갔거든요. 1% 이상 상승을 유일하게 보였던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하반기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우려들도 존재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피크아웃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우리나라가 거의 한 6년 됐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권 자체 때문에 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1,5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도 감수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만 조금 뭐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주는 오늘은 이제 좀 다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데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자 시기다라고 보시는 뭐 건가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스탠스를 바꾼다라고 하면 4분기나 내년 같은 경우는 또 몰라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예상치도 보면 포스코가 2조 1,000억 정도 넘어가고요. 현대제철이 3분기에도 한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전까지가 그래도 주가 상승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한 3분기까지는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업종 철강주였고요. 다음은 미용기계 관련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장 약세 속에서도 뭐 미용기계 관련주,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 신고가 패턴이어서 대표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현재 뭐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클래시스도 오늘 5% 그리고 이루다도 2.78% 올라 16,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해도 강한 섹터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백신 접종률이랑 이 미용기기가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저희가 그 마스크를 하고 다닐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눈만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풀릴 거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이 관련 색조 화장들이 또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장기간 쓰다 보니까 사실은 피부 트러블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겨놨던 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관리에 대한 이런 뭐 이제 기대감 아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매출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용기기가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제이시스 메디칼들도 굉장히 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매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이 뭐 외국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리프팅이나 뭐 피부 관리 뭐 이런 의료 기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도 좋고요.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이 의료기기는 사실은 장비가 한번 납품되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소모품이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긴 한데 이제 어찌됐건 바이오 섹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는데 그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 수치가 나오니까 많이 팔리면 실적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오늘 또 골드만삭스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특징 종목 만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제가 대충 좀 보니까 한 17개 정도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중에 있어서 한 리포트 내용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 여지가 이제 충분한 하반기다라고 KTB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물적 분할에 따른 지주사 할인 요소는 주가에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됐고 하반기에 ADAS 매출액 성장이 재개가 되고 인도 매출액 회복을 반영할 차례다. 그리고 비용 절감 기조와 하반기 긍정적인 요인들을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75,000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만도는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재평가들이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단기 조정이 조금 있었긴 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제 단기 조정이 있어도 사실 이게 언제 딱 그게 꺾이냐면은 실적이 좋으면 꺾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끝났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증권사마다 레포트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에 만도엘라 인수 비용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절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대기아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보셨지만 북미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자체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도에도 플러스 알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GM 같은 경우에가 사실은 이제 북미 최대 고객사이긴 한데 반도체 공급 차질이 전반기 때 계속 있었잖아요. 상반기 때.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반도체 공급 차질 해소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매출 자체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업부들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향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제품 중에 RWS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후륜 구동이 이제 차체가 조금 길잖아요. 이제 프리미엄 세단 자체에서 이제 주행 안정성을 하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G80, G90에 모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이제 G80, G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마진 상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는 것들도 있고 샤시 사업부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뭐 여러 가지 해외 업체들에서도 이제 수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정은 끝났고 앞으로의 실적은 굉장히
시장이 맑음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만도를 바라보시는 게 저는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게 증권가의 맞아요.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 측면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여러분들도 리포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 오늘은 이제 염수관 이사가 또 출연하는 날입니다. 네, 바톤 터치 해야죠. 네, 맞아요.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8월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